퇴직하고 난 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시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의 허전함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았지만 문득 돌아보면 내 옆에 남아있는 진정한 인연이 몇이나 될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탑이 바람 앞에 모래처럼 스르륵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넓고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좁더라도 깊고 단단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소중하기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소망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본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라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가족처럼 지냈던 이에게 쓰라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종종 생겨납니다. 그 충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다가와 삶의 의욕마저 꺾어놓기도 합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사람들, 위기의 순간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 혹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은근히 흠집을 내려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릴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속았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값진 재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보물찾기와 같아서 좋은 인연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쁜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친한 인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삶을 좀먹게 만드는 사람들의 숨겨진 특징 8가지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진정한 인연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의 사람 중 첫 번째는 바로 관계를 이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다정하며 심지어는 여러분을 극진히 모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친절과 다정함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일종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서는 그들의 연락 패턴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주기가 매우 불규칙하고 그 불규칙한 연락의 이면에는 늘 그들의 필요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 되거나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혹은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할 때처럼 특정한 목적이 생겼을 때만 갑작스럽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소에는 수많은 인연 중 한 명으로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다가 자신이 곤란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척 다가옵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화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자신의 현재 상황, 자신이 처한 어려움, 혹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안부나 근황에 대해서는 묻는 척하지만 그 질문은 그저 다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을 털어놓으려 하면 이들은 금세 지루해하거나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려 합니다. 진정한 경청이 없는 관계, 오직 받는 것에만 익숙한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상의 가치를 끊임없이 측정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위, 재력, 인맥 혹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온도와 태도가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치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찾아와 친밀감을 표시하고 반대로 여러분이 은퇴 등으로 인해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잃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멀어집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시니어들이 특히 이런 가치 측정형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직장이라는 명함이 사라지고 난 후 비로소 누가 진정한 인연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한 서비스처럼 여기고 다음번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은 도움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심지어는
상대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동화된 도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용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면서도 정작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현명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이런 관계의 싹을 초기에 잘라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연락의 목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져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호 존중과 배려이며 일방적인 이용은 인연이라는 이름의 포장지로 감싼 배신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가려낼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특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탓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거대한 피해 의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외부의 요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은 상사의 편애 때문이며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경기가 나빠서이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늘 상대방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는 내가 잘못했다 혹은 내 책임이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임 전가형 사람들과의 관계는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받아주는 쓰레기통이나 변명의 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하소연이 안타깝게 느껴져 위로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책임감을 덜어줄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건네도 그 조언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여러분에게까지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를 여러분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할 수 있고, 자신이 중요한 일을 놓친 것을 여러분이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방어 기제가 매우 강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가장 소중한 인연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특히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책임 전가형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남에게 얹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이 무거운 이유까지 남의 탓으로 돌려 여러분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마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도움을 귀하게 여기되 결코 의존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형 인물은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가장 이기적인 유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 이들의 부정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가장 숨기기 어렵고 관계를 가장 은밀하게 파괴하는 독소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연이라는 이름 뒤에 시기와 질투의 칼날을 숨기고 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미세한 상처를 내기 위해 애씁니다. 이들의 특징은 칭찬 뒤에 숨겨진 폄하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랜 노력 끝에 어떤 성취를 이루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의 말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단하네. 그런데 그거 운이 좋았던 거지. 그 일이야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겨우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온 거야? 난 더 쉽게 할 줄 알았는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며 사실은 그 성취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기쁨을 퇴색시키려 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불행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친절해지는 이상한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와 공감을 아끼지 않으며 마치 자신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동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는 잔인한 만족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지지만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좌절할 때는 갑자기 활기를 되찾고 조언이라는 명목 하에 여러분의 상황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비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단점이나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어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은퇴 후의 경제력, 자녀의 성공 혹은 건강 상태 등이 그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을까? 라는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분의 기쁨을 파괴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성공이나 기쁜 일을 숨기려 하게 되고 결국 진정한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답답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공유할 수 없는 관계는 이미 건강한 인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나의 슬픔을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연의 자격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표면 아래 숨겨진 시기심을 간파하고 여러분의 빛을 가리려는 모든 그림자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대화이며 대화의 본질은 주고받음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이 주고받음의 균형을 극도로 무너뜨리는 오직 자기 이야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자신의 독백을 들어주는 청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대화 방식은 말하기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처음 몇 분은 형식적인 안부를 묻지만 곧바로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자신의 자랑, 자신의 업적, 자신이 겪은 어려움, 자신이 아는 정보 등 모든 이야기가 나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쉴 새 없이 이어지며 여러분이 중간에 끼어들어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감의 말을 건네려 해도 그들의 말 흐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개입을 밀어냅니다.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경청의 부재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거나 다음 자신의 할 말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여러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어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나 깊은 감정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건성으로 아, 그랬구나라고 대답한 후 즉시 그런데 말이야.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라며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로 가져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인 허기를 남깁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정작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털어놓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관계의 목적이 소통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욕구 충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울 역할만 하게 됩니다. 황혼기의 인간관계에서는 마음의 교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쌓인 삶의 무게와 고민을 서로 나누고 위로받는 것이 진정한 인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배경인물에 불과하며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소음으로 취급됩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의 정서적 건강을 해칩니다. 지속적인 일방적인 경청은 심리적인 피로감을 유발하며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야기를 반반 나누어 가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때 비로소 진정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에너지를 회복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독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연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토대 위에 지어진 건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겉보기에 튼튼해 보여도 그 토대가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약속과 신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서부터 관계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시간 약속이나 금전적인 약속과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약속 시간에 밥 먹듯 늦거나 심지어 아무런 통보 없이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들에게는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정이 가장 중요하고 상대방이 겪을 불편함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그들의 내면에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의 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쉽게 말을 내뱉고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게 취급합니다. 나중에 꼭 도와줄게, 이건 내가 책임질게와 같은 말을 쉽게 하지만 실제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에게 말은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인격의 무게도 가볍습니다.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는 결국 신용이라는 큰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는 여러분과의 신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특히 재산이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신뢰할 수 없는 인연에게 의지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은 약속들이 이행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작은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을 그저 대범하거나 털털한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무책임함 속에 미래의 배신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에너지를 회복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질 줄 알고 작은 약속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함께 할 가치가 있는 동반자입니다. 신뢰를 저버리는 인연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야 합니다.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가장 소모적인 관계는 바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은 자신의 심한 감정 기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과 없이 표출하며 관계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기분에 따라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세상 누구보다 친절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다음 날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차갑게 돌변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외부의 상황 변화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 자신의 내부적인 감정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고 혹시라도 그들의 기분이 나빠지면 나 때문은 아닐까 자책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그들의 감정 노동자가 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의 감정을 달래고 맞춰주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 하는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의 감정 기복이 위험한 이유는
정서적 배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들은 그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지만 그들의 감정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여러분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의 문제까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원인으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안정감과 평화를 원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남은 삶의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와 피로만을 남깁니다. 진정한 인연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설령 힘든 일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감정적인 폭군처럼 주변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온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는 인연에게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남은 삶을 평화롭게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책이 될 것입니다. 흔히 카멜레온에 비유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일관성이 아닌 이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7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은 바로 상황과 이익에 따라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맺는 이유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신에게 돌아올 실리에 있기 때문에 그 실리가 사라지면 미련 없이 관계를 끊어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명확한 이분법적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내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극도로 공손하고 친밀감을 표시하지만 은퇴하여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자마자 연락이 뜸해지고 태도가 싸늘하게 변합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성공했을 때는 극진히 대접하지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배경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특히 뒷담화를 통해 태도 변화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환하게 웃으며 덕담을 나누지만 자리를 뜨자마자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험담을 합니다. 이들의 말은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칼처럼 매섭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마치 유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언제 자신이 그들의 다음 뒷담화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과 인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과 이익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껍데기만을 보고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그들의 이익이라는 저울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맞춰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인연은 여러분의 상황이나 이익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재물이나 지위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이익을 잃었을 때 배신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명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는 일관된 태도로 여러분을 대하는 인연을 소중히 하고 변덕스러운 카멜레온과는 거리를 두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은 신뢰이며 이 신뢰는 종종 우리가 공유하는 비밀의 무게로 측정됩니다. 8번째로 여러분이 깊이 있게 경계해야 할 인연은 바로 여러분의 비밀이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발설하며 신용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벼운 입으로 관계의 가장 깊은 근간을 파괴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털어놓은 개인적인 고백 혹은 가족의 사소한 문제 등을 그들은 가십거리나 자랑거리로 취급합니다. 그들에게 비밀은 지켜야 할 신의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교환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라는 말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유포하고 그 정보를 통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행위는 관계에서 가장 큰 신용 파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이야기한 내용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귀에 다시 들어왔을 때의 배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순간적인 재미나 관심 집중을 위해 여러분의 사적인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까발립니다. 이는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장 잔인한 형태의 배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개인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혹은 재산 상속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인연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은밀한 건강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여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재산 관련 정보를 흘려 주변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여러분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침묵의 가치를 알며 상대방의 약점이나 사적인 고통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보증 수표와 같아서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의 신의를 함부로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떤 중요한 정보도 마음의 문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삶의 후반기는 입이 무겁고 마음이 단단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연들과 함께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겉으로는 인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배신과 상처를 안겨주는 8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이용하려는 사람, 책임과 탓만 하는 사람, 시기와 질투로 깎아내리는 사람, 경청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약속과 신뢰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이익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람, 그리고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사람까지. 이 모든 특징들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렬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관계를 맺는 우리의 방식은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이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마음을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한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타인의 이익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며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입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물이 맑아야 깨끗한 물고기가 모이는 이치와 같습니다. 관계의 배신은 쓰라린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배신하는 인연에게 너무 오래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그릇만큼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을 놓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줄 새로운 인연들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입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단단히 지켜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세월이 선물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활용하여 후회 없는 황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